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독립적인 랜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뭐 안 된 게 많아요. 우선 그 랜과 랜 간에 상호 연결이 되려면 일단 연결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물리적으로 연결돼야 뭐 넘겨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각 라우터와 랜을 연결합시다. 그러면 그 랜은 어디서 연결하냐? 결국은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스위치에서 마치 호스트를 연결하듯이 이제 라우터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한 케이블을 선택을 해야죠. 번개표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넷 선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UTP 구리선이 아니고 광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실습실의 스위치에서 4층에 있는 그 라우터까지 광 케이블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거리가 우리 실습실 내부보다는 멀어지죠. 그리고 층을 이동을 해요. 그 층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케이블이 갈 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층 간에 케이블링 그 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링 덕트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케이블링 덕트에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 케이블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 같은 것들도 이제 각 층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전원 케이블이 다 그리로 이동을 해요. 각종 케이블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이런 것들 다 거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필요한 데마다 구멍을 뚫을 수 없으니까 이제 층간 구멍을 한 군데 뚫어 놓고서 거기를 통해서 다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 근처에 그 강전류가 흐르는 전원 케이블도 같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파에 취약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자파에 취약하지 않은 우리가 뭐 전에 그 네트워크 미디어를 선택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그 환경이 있었죠, 그죠? 전자파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광케이블을 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간의 사이에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리선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쓰는 그 전원과 다른 건물에서 쓰는 전원은 그 전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전원이 다르고 접지가 달라집니다. 그 건물별로 이제 접지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접지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전압값이 이제 그 뭐랄까 뭐 산출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전압값이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정에서 쓰는 220V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쓰는 220V나 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기준으로 220이냐 하면 이 그 건물에 묻혀 있는 접지를 기준으로 220V예요. 그러니까 접지가 0V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220V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별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 3호관과 2호관을 봤을 때 이 3호관에 여러분들이 그 2층에서 2호관으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호관의 2층에서 2호관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 몇 층인가요? 4층 반쯤 되죠. 거기가 4층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높이인데 층이 달라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접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접지를 기준으로 220V 레벨이 건물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구리선을 0V 그라운드로 연결을 했고 저쪽에 그걸 구리선을 그라운드 0V로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스파크가 팍 튑니다.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고압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각 쪽에 이쪽에 접지와 이쪽의 접지가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둘 간의 접지를 연결시키면 그냥 스파크가 팍 튀면서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 사이에는 반드시 구리선으로 뭔가 통신선을 연결하지 않고 광으로 연결한다. 광은 그런 게 없으니까. 광이라는 건 전압이라는 게 없잖아요. 빛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1호관 3층이 1층이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약간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냐면 그거는 1호관 1층이 저 도로랑 딱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2호관 3층이 2호관 이 집 표면이 3층인 이유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거기를 3층으로 했는지.
아마 저쪽 뒤쪽에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그 2호관에 가보면 저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현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1층으로 삼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 저 뒷동네의 평지입니다. 그 뒷동네 평지랑 그 2호관 뒤로 들어가는 거기 높이랑 1층 똑같이 해놨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기 2호관에 앞으로 들어갈 때가 3층일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광케이블을 쓰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더넷 케이블 쓰겠습니다. 이더넷 케이블 그래서 스위치에서 클릭해서 여기에 여러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 이더넷 포트가 아닌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쓸게요. 왜냐하면 이 호스트들이 다 내부에서도 통신하지만 보통 밖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라우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또는 이쪽 밖으로부터 데이터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더 속도를 높여줘야죠. 마치 그 동네에서는 골목길을 쓰지만 이 동네 그 차량들이 이제 시내로 나갈 때는 넓은 차선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동네에서 벗어날 때는 이제 고속. 그래서 이 라우터의 이쪽에 이제 포트들이 여기에 기가빗 0/0, 0/1, 0/1 이렇게 세 개의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즉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가빗 0/0을 쓰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쪽 504호 쪽을 똑같이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가빗 0/1과 이쪽에 기가빗 0/1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전에 이 랜에서 호스트들을 연결할 때는 어땠었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연결하면 이 네트워크에 요 보시면 요 NIC들이 초록색으로 켜졌었어요. 물론 처음엔 주황색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초록색이 됐죠. 그죠?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 하나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를 삭제를 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더넷과 여기에 이더넷. 연결하면 얘는 초록색이고 이쪽은 주황색이다가 좀 이따 초록색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그냥 빨강색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PC는 이 갖다 놓는 순간 그냥 전원이 켜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패킷 트레이서의 디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원이 켜 있죠. 우리가 따로 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켜진 상태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도 당연히 이제 전원이 켜 있죠. 기본적으로 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의 포트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쪽에 포트랑 연결을 했을 때 이쪽이 살아 있으면 자기도 자동으로 살아나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탠바이 상태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켜 있는 그러니까 즉 전원이 켜 있는 액티브한 포트가 연결되는 순간 아까 좀 주황색이었지만 그 주황색이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켜 있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라우터의 포트는 이게 기본으로 켜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라우터가 꺼져 있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PC 같은 경우에 이걸 끄면 전원을 끄면 이렇게 꺼진단 말이죠. 켜면 다시 켜지죠. 근데 이 지금 라우터는 그러면 이 전원이 꺼져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줌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전원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초록색 LED 불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전원을 내리면 이렇게 초록색이 사라져요. 그래서 라우터가 꺼지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전원을 켜도 안 살아나요. 여기가. 요게 이제 라우터의 기본 설정입니다. 즉 네트워킹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원을 켜도 이제 라우터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설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이 없어도 자동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돼서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라우터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드로 그걸 우리가 셧다운 모드라고 하는데요. 셧다운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 기본이. 그래서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걔가 살아나도록 해줘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스위치의 포트는 이 상대방이 살아나면 자동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스위치는 기본이 이제 꽂으면 동작하게끔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PC들도 마찬가지고, 라우터는 그러하지 않다.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정해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과, 라우터의 이 포트를 살아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라우터의 이 포트에도 뭐가 필요하냐? 주소가 필요하죠.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다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호스트들도 다 IP 주소로 식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하나가 IP 주소로 식별이 되고 결국은 레이어 3에서 그 자기들끼리 그 유일하게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럼 라우터는 어떠냐? 라우터도 레이어 3의 기능을 가지죠. 즉 IP 주소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동등한 입장입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얘도 IP 주소가 있어야 그래야 얘가 넥스트홉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IP에서는 넥스트홉을 뭘로 지정해 주느냐? IP 주소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IP 주소로 얘네들이 그 IP 주소로 보낼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가 필요하고 넥스트홉은 항상 어디에 속하냐?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호스트들이 보낼 이 넥스트홉인 즉 다른 네트워크로 보낼 때 필요한 이 넥스트홉인 여기도 같은 네트워크 안에 주소 범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전제 조건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튜닝이 필요하죠. 어떤 튜닝이냐면, 자, 일단 이쪽 왼쪽은 IP 주소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23194.165.0/24 주소 범위에 주소들을 쓰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왼쪽의 IP 주소들이랑 얘네들의 IP 주소들이랑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505PC2에 해당하는 PC1인가? 에 해당하는 504PC1의 주소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데스크탑 IP 주소 여기 왜 어디 갔어? 504PC1하고 504PC 이게 아니고 505PC1 이거 왜 클릭이 안 되지? 아, 여기 있구나. 네. 이 두 개의 주소를 비교해 보면 두 개가 똑같죠? 그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같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같은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난번에 서버 구축에서 봤죠? 제 VM하고 IP 주소가 똑같은 설정을 한 것처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간에 통신하려면 유일한 주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유일한 주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소를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 라우터에도 IP 주소를 줘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럼 이제 IP 주소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3194.165.0/24 네트워크를 썼으니 여기는 그러면 223.194.164.0 네트워크를 써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쓸 수 있어야 이 주소, 즉 이 주소가 우리한테 부여가 돼 있어야 그 주소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쓰고 싶다고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이 전 세계 유일한 주소들이기 때문에 다 공인 IP 주소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내가 쓰면 안 되지. 내가 쓰도록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즉 나한테 이 주소가 부여가 됐어야 돼요. 예. 지금은
예, 그거는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요 주소가 다다. 더 이상의 주소는 없다. 딴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주소의 일부는 여기에 쓰고 일부는 여기다 써야 되죠. 나눠서.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소는 한정이 돼 있고 네트워크는 자꾸 많아지는데 그 네트워크마다 다 다른 그 주소들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나눠서 쓰죠. 겹치지 않게 나눠서 쓰는 거지. 물론 겹치면 안 되고요. 우리 실제 실습실 상황은 지금 뭐 50번부터 시작해서 한 250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서버 구축할 때 뭐 50 몇 번부터 해서 PC 번호 붙여서 여러분들의 PC의 주소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마 150번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PC 번호 붙여서 또 쓰고 있고 200번 플러스 또 PC 번호에서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의 주소를 쓰느라고 상당히 많이 주소를 쓰고 있어요. 이 실습실에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지금 여기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쪽에 실습실이 한 50대나 100대가 쓰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100개. 또 여기 100개. 이렇게 나눠서 쓰자 이거죠. 그러면 223.194.165.0부터 255까지 주소 범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피자라고 보면 동그란 피자라고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뚝 잘라서 나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반씩 쓰면 되겠죠. 반반 피자가 아니고. 여기에 전체가 몇 개요? 0에서 255까지니까 전체가 256개죠. 그죠? 전체가 256개면 어떻게 나누면 돼요? 이제 여기에 128개, 여기 128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걸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무렇게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즉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반, 나머지 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반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은 뭐 0에서 63, 그 다음에 뭐 192에서 255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또 그러면 64에서 191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 나눈 주소 범위는 연속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연속이 안 되잖아, 그죠? 일단 그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르죠, 그죠? 뚝 떨어졌어요 주소가. 얘네들은 비록 연속이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주소 범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트워크 주소의 비트 수가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이게 주소를 보면 64부터 191까지죠. 그러면 이들의 그 뭐랄까 이진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진수 64는 이거는 2의 6제곱이죠, 그죠? 맞죠? 2의 6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64, 128, 2의 7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이죠? 맞죠? 192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128 더하기 64니까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 64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제 이 6제곱이니까 0, 1, 0, 0, 0, 0, 0, 0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92는 얼마냐? 여기 192는 11 000 000 이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4에서 192는 어떻게 191까지지 여기서부터까지. 그러면 01 00 0000에서 얼마까지냐면 10 1111
111까지입니다. 요거 하나 전이 101111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이건 이진수 계산기 돌리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네? 안 돌려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진수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디지털 공학에서. 10진수, 이진수 변환 열심히 했죠?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일단 2의 몇 제곱은 다 딱 바로 나와야 돼. 네?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 플러스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8제곱 하면 256, 2의 7제곱 하면 128, 2의 6제곱 하면 64 이런 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7제곱 더하기 6제곱 하면 192, 그 다음에 2의 7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5제곱 하면은 224, 2의 7제곱, 6제곱, 5제곱, 4제곱 하면 240 이런 게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머릿속에서 다다다닥 예. 128에다 64 더하고 거기다 32 더하고 16 더하고 8 더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8, 192, 224, 240, 248, 252, 254, 255. 오케이?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할까? 그냥 테이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머리 안에. 예.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소가 보시면 이 변하는 게 8비트가 다 변하죠, 이거. 그죠? 이 중에 고정된 비트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것 중에 전혀 안 변하는 비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변하죠? 8비트가 다 변해요. 그러면 이 주소가 그럼 도대체 8비트가 다 호스트의 주소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소 범위가 가만히 보면 0100부터 1011까지니까 8비트의 값이 모두는 아니죠. 모두 다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표기상으로는 8비트가 다 변하는데, 그래서 서브넷 매스크가 여기에 왜 안 써지지? 255.255.255.0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모든 비트가 다 변하는 000000부터 1111까지인 것이 이건 거지. 이거는 좀 사정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서브넷 매스크 표현이 불가능해요.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부터가 호스트 주소다. 이거로 표기가 안 된다. 한 거예요. 저 주소 범위는. 그래서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 64와 그 다음에 192에서 225, 255까지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네,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지. 이렇게 반 나누는 것도 안 되고. 예, 안 돼요.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처음에서 끝까지 뚝 자르고, 그 자른 것도 또 여기서 처음에서 끝까지 반 뚝 자르고, 또 이것도 처음에서 끝까지 반 뚝 자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주소를 나눴을 때. 그래서 결국은 0에서 127, 128에서 255 이렇게 나눠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소를 어떤 식으로 나눠줄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0에서 127까지 쓰기로 하고, 여기서는 128에서 255까지 쓰기로 하자 하고, 당연히 이제 0번과 127번은 못 쓰죠. 이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 이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 이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나누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 거, 맨 뒤에 건 항상 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 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알겠죠? 네? 합치면 또 합친 대로 맨 처음 게 네트워크 주소, 뒤에 게 브로드캐스트 주소. 어쨌든 항상 그런 룰이에요.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1번부터 실제로는 1에서 126까지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에는 129에서
254까지 쓸 수 있겠죠. 호스트들에다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주소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 게이트웨이 주소는 식별하기 쉬운 주소를 씁니다. 뭐 중간에 뭐 50번, 뭐 25번, 뭐 37번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뭐 가장 작은 주소나 가장 큰 주소 이런 걸 많이 써요. 실제로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도 게이트웨이 주소가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뭐예요? 가장 작은 주소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뭐 가장 큰 주소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는 뭘 쓸까요? 1번 가장 작은 걸 쓸까요? 네? 가장 작은 걸 쓸까요? 뭐 그래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할당해야 될 게 이제 이쪽 네트워크는 여기 이제 1번을 쓰면 되고 이쪽 네트워크는 여기 129번을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부터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주소 할당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30분부터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 일단 호스트들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쪽 호스트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냥 100번 이내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실습실 환경이 지금 PC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그죠? 52번이니 뭐 대충 그렇죠. 50 몇 번 뭐 아니면 또 여기는 뭐 151번을 썼군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죠? 151번은 이쪽에서 써야 되니까 이쪽 네트워크에서 쓸 거니까 이 서버에 151번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뭐 한 100번 이렇게 네, 바꿔버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52번 네, 여기도 왜 이게 네. 얘는 52번 그 다음에 얘는 53번 그 다음에 프린터는 몇 번으로 했나? 152번으로 했군요. 얘도 이제 101번으로 할게요. 101번. 그래서 서버 100번, 프린터 101번 이렇게 바꿨고요. 제가 여기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했었나요? 지난 수업할 때? 여러분들 게이트웨이 설정했나요? 내가 일부러 게이트웨이 설정을 안 한 기억이 있는데 했어요? 여러분들도 게이트웨이 설정돼 있나요? 택배로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 1번으로 했어요? 네. 우리 그냥 실습 환경이랑 맞춰서 1번으로 했네요. 이쪽은 마침 1번이 맞죠? 그죠? 얘가 게이트웨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게이트웨이까지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은 달라지죠? 주소도 다 바꿔야 되고 게이트웨이도 다 바꿔야 돼요. 그죠?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PC 1번 지금 현재 52번으로 되어 있는데 다 100을 더 합시다. 그냥 152. 이제 게이트웨이도 바꿔야죠. 129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의 게이트웨이는 이쪽이니까. 그래서 다 100을 더 합시다. 얘는 153번. 그 다음에 PC0는 마찬가지로 151번. 게이트웨이도 129번. 아까 얘가 게이트웨이를 안 바꿨던가? 다시 한번. 네, 게이트웨이 안 바꿨군요. 129번. 네,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얘는 100도 해서 해결될 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200번으로 하겠습니다. 200번 하고서 게이트웨이 얘도 129번. 그 다음에 프린터는 201번.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129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멘트를 좀 써놓죠. 네. 기억을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네트워크를 23194.165 네트워크 여기 이제 /24가 아니에요. 이제
슬래시 24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제 자 여기에 주소 범위가 아까 다 지워버렸는데 223.194.165.0에서 127까지죠. 그죠? 127까지고 그러면 이 주소들은 다시 그걸 이진수로 환산해 보면 00000000에서 얼마까지요? 01111111까지죠. 맞죠? 네? 이 정도는 환산 다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비트가 변하는 거예요? 호스트 주소로 변하는 비트는 몇 비트입니까? 이 중에 여기 변한 걸 보세요. 몇 비트가 변했어요? 예? 몇 비트가 변했어요? 아니 눈으로 보면은 세 보면 어느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비트잖아. 1, 2, 3, 4, 5, 6, 7, 8 8비트잖아요. 이 중에 어느 게 변한 거예요? 예? 가장 왼쪽 한 비트가 변했어요? 예? 가장 왼쪽 한 비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안 변했잖아. 얘는 그대로죠. 그 나머지는 다 변했죠. 즉 호스트 주소가 0에서 127 변할 동안 얘네들은 다 1010 변한다. 그러나 얘는 어떻다? 고정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트워크 주소죠. 여기까지. 요거는 호스트 주소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슬래시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 이 슬래시 나오는 이 값이 뭐라고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네트워크 주소의 값이에요. 서브넷 마스크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가 몇 비트예요? 7비트예요? 24비트예요? 56? 32비트밖에 안 돼요. IP 주소는 32비트 중에 네트워크 주소는 이제 값이 변하지 않는 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몇 비트예요? 어느 게 안 변해? 자, 2, 3, 1, 9, 4, 1, 6, 5 여기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게 몇 비트? 예? 24비트죠? 2, 3 그게 8비트, 1, 9, 4 그게 8비트, 1, 6, 5 그게 8비트, 24비트. 그 다음에 요거는 네트워크 비트 아니에요. 예? 요거는 네트워크 비트 아니에요. 요거 네트워크 비트 아니에요. 네트워크 비트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아니다. 다수결로 갈까요? 예,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하면 네,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예, 다수결이 그 최선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합니다. 그럼 뭐냐? 이게 안 변했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0000에서 11까지 변한다고. 00000000에서 얘네들은 000에서 0000 001 0000 010 0000 011 0000 100 이런 식으로 쭉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0, 1, 2, 3, 4 해서 어디까지? 0, 1, 1, 1, 1, 127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호스트 주소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 맨 앞에 거는 그동안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는 그 네트워크의 주소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알겠는 사람이 없어? 예? 왜 나를 안 보고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외면을 하고. 예? 이거 모르면 이번 학기 안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군대 갔다 온 학생은 그런 거 알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벌떡 깼는데 집이 아닌 것 같아. 군대에 다시 와 있는 것 같아. 자, 내년에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알겠습니까? 그거 모르면 내년에 또 여기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생은 질문을 해 주세요. 이해가 되나요? 다? 네? 네, 질문 뭔가 해주세요. 뒤에는 가변 비트니까 이제 예. 네트워크의 주소 아니고 호스트의 주소 앞에 있는 그 0까지는 이제 변하지 않는 상시 주소이기 때문에 상시 비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주소로 0으로 포함된다 이 말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IP 주소를 가지고 호스트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비트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끝에 비트들로 해준다. 우리 서울시 구로고척동 62에 160처럼 서울시 구로고척동 앞에 거는 고정이고 뒤에 62-160, 뭐 30-50 이런 식으로 번지수가 바뀌는 것처럼 그 호스트의 주소가 바뀐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자릿수를 쓰는데 그럼 그 바뀌는 것들이 호스트 주소니까 저 중에서 바뀐 게 7비트잖아요. 000에서 111까지. 걔네들이 호스트 주소예요. 그 0에서부터 127까지의 주소를 쓸 때. 그럼 안 바뀌는 게 뭐냐? 앞에 0이다 이거지. 그럼 그거는 네트워크 주소다 이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슬래시 얼마가 돼요?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게 이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 주소의 자릿수잖아. 이지는 자릿수 몇 개요? 요게 24개였고 아까 8 요거 하나 하면은 더하기 하면 25잖아요. 그러니까 슬래시 25지 여기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255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55.255.25 여기까지는 다 111111111111 그 다음에 거는 뭐예요? 1000이에요. 바뀌는 것들은 0으로 표기하잖아요. 서브넷 매스크에서 안 바뀌는 1 요거만 1이죠. 그럼 1000은 뭐예요? 이건 128이지. 그죠? 그러니까 서브넷 매스크가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의 길이로 따지면 슬래시 25 이런 식으로 쓰면 25.25.128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으로서 그리고 이것이 주어졌을 때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퀴즈로 보겠습니다. 이건 요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는 223.194.165. 128에서 255까지라고요. 그죠? 그럼 128은 얼마예요? 128은 1000000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250은 얼마예요? 1111111이죠. 그죠? 이 주소 봅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변하는 건 이 파트죠. 그러니까 7비트를 가지고 이제 변해요. 여기는 1로서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에서는 0000부터 1000까지
미안한데 0.111까지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아까는 여기가 0이었고 이제 아까 지금은 여기가 1이죠. 이게 서로 두 개의 네트워크의 다른 점인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걸 써보면 이걸 복사합시다. 복사. 컨트롤 CV 해서 쭉 복사가 안 됐네. 컨트롤 CV. 컨트롤 C, 컨트롤 V. 이상하다. 왜 복사가 안 되지? 어딘가에 지금 열심히 복사되고 있을지도 몰라. 없네. 컨트롤 C, 컨트롤 B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사가 안 되네. 다시 씁시다. 그럼 요거 이 노트 모양을 이용하면 이제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3회 504호 네트워크 그래서 주소 범위를 223.194.165. 물음표. 네. 얘도 슬래시 뭐겠어요? 25겠죠? 여기도. 이게 네.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물음표 슬래시 25. 여기도 원래 24였는데 이제 25. 똑같죠? 구조가. 여기도 7비트가 호스트 비트니까 앞에 25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비트겠죠. 그죠? 그럼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는 0이고 그죠? 여기 0이죠. 여기가 시작 주소죠. 여기는 예? 요게 네트워크 주소잖아요. 그죠? 요게 뭐예요? 118이지. 아까 거는 여기가 0이었으니까 0이고 지금 건 여기가 1이니까 128이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의 7제곱은 128. 네, 그거죠. 이게 2의 7제곱이잖아. 128 슬래시 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브넷 매스크를 다 바꿔야지. 서브넷 매스크 바꿉시다. 여기에 25.25.25.0이 아니고 여기 다 128이어야 된다. 한 거지. (128) 여기도 128. 이 주소 범위가 틀리면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이 안 돼요. 네, 다 바꿨나? 네, 다 바꿨군요. 이쪽도 바꾸겠습니다. 이 IP 주소 다 어디 갔지? 223.194.152번 그 다음에 128. 왜 IP 주소가 없어졌지? 여기 128. 얘도 128. 이렇게 이제 다 설정을 바꿔줘야죠. 할 일이 많죠, 그죠? 128. 그다음에 얘도 128. 이거 했나? 네. 그다음에 PC0. 여기도 왜 IP 주소가 없었지? 165.151번이었고 128. 예, 어쨌든 이렇게 다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에도 주소를 써줘야죠. 주소를 예, 아까 본 대로 여기 1번, 여기에는 129번을 하기로 했죠.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그 라우터를 클릭을 해서 스위치에서 그랬듯이 이제 이 라우터의 터미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패킷 트레이서가 갖춰준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고요. 실제 라우터에서 이런 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없어요. 피지컬 이건 물론 있겠지. 실제 그 장비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있습니다만 컨피그 탭이나 CLI 탭이라는 거는 라우터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진짜 라우터에는 이런 건 없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 라우터에 그 터미널 포트를 연결을 해서 터미널 앱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노트북에서 이 라우터에 터미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노트북의 앱 중에 여기 터미널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터미널 앱을 실행을 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접속이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라우터랑 터미널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그 터미널 케이블은 뭘로 연결하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늘색 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콘솔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늘색 반원 케이블을 갖다가 이 PC에 RS23이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입니다. 일종의 뭐 USB랑 비슷한데 과거에 쓰던 시리얼 인터페이스예요. 지금은 다 USB를 쓰지만 여기에서 라우터에 콘솔이라고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콘솔.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물리적인 포트를 볼 때 봤었어요.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죠. 여기에 이 라우터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포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콘솔이라고 여기 써 있는 포트가 요건데요. 여기랑 연결한 겁니다. 이게 터미널 포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키보드 입력과 화면 출력이 가능해요. 그것을 해주는 게 이제 터미널 앱이고 이 터미널 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네,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뭐하고 같으냐면 이 라우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CLI 탭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물론 지금 글씨 차이는 나죠. 글씨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글씨가 작죠. 여기는 글씨가 크고 그 차이만 있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똑같이 이쪽에서 엔터 움직이죠.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복사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패킷 트레이서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컴퓨터에 터미널 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라우터에 콘솔 포트랑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터미널 앱에서 터미널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쉬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그럼 쉬었다 합시다.